안녕하세요. 플라스틱 헌터, 플라스틱 사냥꾼 조세윤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물질 중에서 가장 인류하고 닮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저는 플라스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강하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잘 변하고 그리고 싸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 썩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인류로부터 찬사를 받으면서 탄생을 해서 지난 세월 동안 인류의 모든 것들을 잠식해온 것이 플라스틱입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핫 이슈로 뜨고 있는 두 가지가 바로 이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간 3억 3천 톤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생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9%가 재활용이 되고 12%가 소각 혹은 또 매립이 되고 나머지는 어딘가에 흩어져서 흐르고 있거나 날리고 있거나 돌아다니고 있다. 그중 지금까지 생산된 모든 플라스틱을 다 모으면은 무려 83억 톤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플라스틱 중에 연간 1200만 톤, 1300만 톤 정도가 바다로 들어옵니다. 이 바다로 들어오는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북태평양의 해류를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태평양 어느 지점에 우리나라 한반도의 7배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규모의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고 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플라스틱들이 그냥 바다에 떠다니기만 하면은 그래도 좀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미세한 조각으로 변해서 분해가 됩니다. 이것들은 바닷물하고 흡착이 되기도 하고 플랑크톤의 체내에 아주 작은 동물성, 식물성 플랑크톤의 체내에서도 이것이 발견이 된다. 이게 초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이 문제들은 이것들을 물고기들이 먹고 바다새가 먹는 정도를 떠나서 이미 이제 사람의 체내까지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플라스틱 챌린지를 벌이고 있는 글로벌 환경보존단체 세계자연기금 소속 호주의 뉴캐슬 대학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맥주, 소금 뿐만 아니라 수돗물에서도 플라스틱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인간들도 매주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분량을 먹는다. 무게로 따지면 약 5g 정도, 개수로 따지면 약 2000개가 넘는 그런 개수의 플라스틱을 우리가 섭취를 한다는 거죠. 볼펜 한 자루쯤 됩니다. 자, 인류를 잠식하고 지구의 모든 곳에 흩어져서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이 미세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은 그럼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열과 압력을 가해서 모양을 변형시킬 수가 있고 변형된 이후에는 가소성을 가지는 고분자 화합물을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가소성이란 말은 물체에 힘을 주어서 모양을 바꾸었을 때 그 물체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바뀐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성분을 우리는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1860년대 존 아이엇이라는 사람이 당구공을 상하로 만들어지는 당구공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찾다가 셀룰로이스라는 물질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플라스틱의 원조가 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이제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플라스틱을 합성수지라고 부르죠.
플라스틱이라는 말은 쉬운 의미로 쉽게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 변형시킬 수 있다라는 그리스 말로 플라스티쿠스라고 그러죠. 플라스티코스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최대 장점은 조형성과 가소성입니다. 가볍고 혹은 견고하고 어떤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고 결정적으로 아주 싸기도 하고 썩지 않는다는 것.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양들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용하고 값도 싸고 편리한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핵심적인 것이 썩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다 쏟아진다는 거죠. 500년, 1000년쯤 지나면 이것이 물론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간에 쏟아지는 엄청난 물량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플라스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토양에서 흩어져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노리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조금 더 미세 플라스틱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의도적으로 제조되거나 기존 제품이 조각이 나서 5mm 이하로 미세화된 합성 고분자 물질을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는데, 공업용 연마제, 각질 제거제, 그리고 또 세안용, 그리고 또 치약 등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mm 미만의 마이크로 비저, 이런 것들을 1차 플라스틱이라고 그러고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플라스틱은 버려진 후에 플라스틱이 버려져서 풍화에 의해서 조각이 나서 미세화된 것을 2차 플라스틱이라고,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플라스틱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지 한번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나라 동해의 경우에 바닷물의 경우 1리터당 125개가 검출이 된다. 바다 모래에서는 100g당에 338개가 검출이 된다. 우리가 좋아하는 바지락에서도 100g당 102개가 검출이 되고, 소라에서도 48개 정도가 검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사용량 소비 세계 5위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국가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을 살펴보면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1인당 98kg의 플라스틱을 쓰고, 미국이 97kg, 일본은 66kg, 영국이 56kg을 씁니다. 그리고 또 비닐봉지 사용량도 과히 세계 최고입니다. 매년 한 명이 414장 평균 이렇게 소비를 한다. 매년 우리가 사용하는 414장 정도의 평균치가 온실가스로 비교하면은 그걸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20kg 정도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2050년이 되면은 모든 바다새의 99.8%가 플라스틱을 먹게 된다. 지금도 거의 대부분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도 플라스틱 때문에 다치거나 죽게 된다는 겁니다. 플라스틱을 먹은 새들은 죽어서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위장에 있는 플라스틱들은 그 자리에 500년, 1000년을 남아서 또 다른 새들이 가짜 먹이가 되어서 잔혹한 먹이 순환을 계속한다. 이것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대처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2012년도에 이미 국제해사기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유네스코, 정부 간 해양위원회 등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국제해양환경 전문가 그룹을 이미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초에 미세 플라스틱의 연구 동향과 주요 이슈를 리뷰한 1차 보고서를 발표했고, UN 환경계획에서도 국제 환경 현안 문제에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는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문제를 국제화하는 문제에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은 미세 플라스틱 함유 화장품 생산 판매 금지를 이미 시작했고, 독일도 미세 플라스틱 분석 방법을 지금 개량 중에 있고, 또 먹는 물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분석에 착수를 했다는 이야기고, 미국도 마이크로비즈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 유통 금지시킬 예정입니다. 유럽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발빠르게 지금 대응책을 마주고 하는데, 특히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감축을 시키고 재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 단계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 올 4월 1일부터 대형마트나 슈퍼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못하게 하는 재활용법이 시작되었죠.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 이 계도 기간을, 그러니까 시행 규칙에서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에 시행이 되고 3개월까지 계도 기간을 이미 계도를 했고, 지난 4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기면은 최고 3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다소 좀 과한 저버리긴 하지만 잘 지켜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플라스틱 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자, 친환경 화장품을 사용하자, 플라스틱 재활용을 올바로 하자 등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들을 플라스틱으로 구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지금 이 심각한 플라스틱의 역수보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플라스틱 역수보로부터 생명을 구하자, 새들을 구하자는, 특히 새들을 구하자라는 목적을 갖고 의미 있는 행동을 준비를 합니다. 바로 플라스틱 헌팅입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플라스틱 사냥에 나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거의 많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플라스틱 헌터가 되어서 플라스틱 사냥에 나서자, 이렇게 해서 매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행동들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베스트 헌터를 모집을 하고 이분들을 다시 또 모아서 플라스틱 헌팅 투어, 플라스틱 사냥을 하는 자연 여행을 지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플라스틱 헌팅 투어, 그러니까 또 혹은 플라스틱 헌터들의 행동 강령으로는, 첫째, 헌터는 일상에서 생명에 대한 예의를 배운다. 헌터는 일상에서 플라스틱 헌팅을 실천한다. 헌터는 일상에서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를 줄이거나 혹은 발생시키지 않는다. 또 헌터는 일상에서 크루얼티 프리를 실천한다. 동물들을 잔혹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에서 좀 벗어난다. 그러니까 동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다음에 헌터는 일상에서 에코 페어런팅을 실천한다.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환경 관련한 문제에 적응하도록 해서 환경운동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나이가 들어서도 자연스럽게 환경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소위 플라스틱 헌터들이 강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축제들, 많은 행사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플라스틱 헌터들이 만들어가는 플라스틱 헌팅 축제를 만들어 봅시다. 국민 여러분, 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 그 중에서 특히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우리들이 지금 당장 사냥에 나서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모두 플라스틱 헌팅 운동에 참여해서,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플라스틱 헌터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썩어버린 플라스틱을 사냥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 역습으로부터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